속보. 역대 최고 월드컵 결승전의 찬사. 전 세계 각계각층 임무와 다시는 못 볼 승부 극찬.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god의 촛불 하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역대 최고 월드컵 결승전의 찬사, 전 세계 각계각층 임무와 다시는 못 볼 승부 극찬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마지막 경기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이 열렸는데 뭐 다 보셨죠? 예, 생방송으로 못 보신 분들은 통탄하면서 아마 하이라이트 찾아보셨을 것이고 뉴스로 보고 아직도 뭐 바빠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야 정말 경기 중에도 얘기했지만 영화 시놉시스를 이런 식으로 써서 내면 투자자 절대 못 받고 다 퇴짜 맞을 텐데 정말 세기의 대결이라고 소문이 났던 그 경기가 정말 세기가 뭡니까? 역사상 넘버원 월드컵 결승전이 된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본인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축구 빼먹지 말고 보시고요. 전반전에 아르헨티나 선제골로 스포하면 안 되나? 안 본 분들 계실까? 자, 아무튼 역사적으로 정말 스토리라인, 서사, 주인공들 다 모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자, 아무튼 피파가 공식 SNS 계정에 역대 가장 훌륭했던 월드컵 결승전이라고 그냥 박아놨어요. 그리고 아무튼 아르헨티나 우승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메시는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발롱도르, 챔스 우승, 코파 아메리카, 올림픽, 월드컵까지 뭐 오관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축구의 트로피를 다 들어올린 진정한 축신이 됐고요. 이제 뭐 펠마메 그러는데 뭐 순서는 이제 상관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마펠이 될 수도 있고 메펠마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신화 같은 두 존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는 신전으로 들어간 클럽 축구랑 국가 대항전까지 다 하면 유일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뭐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방송 3사 뭐 하이라이트는 땡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뭐가 가장 또 맛깔나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뭐 각국 버전 찾아보면서 다시 즐기고 한 10대 번 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월드컵 자세한 후토크를 장지연 해설위원이랑 했거든요. 녹음을 축톡쇼 이게 21일 수요일에 저희 본방 나가니까 그 얘기도 들어주시고 아니면 미리미리 풀버전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잘못된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겁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베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이분도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죠. 15년 전에 연예대상 코미디스타상을 받은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연예대상 안 챙겨보셨죠? 하는지도 몰랐어요.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몰랐어. 주변인이 없잖아. 아예 없어요. 손님밖에 없잖아요.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상을 싹쓸이했다고 축하드립니다. 뭐 싹쓸이는 아니고 에이, 그래도 약간 뭐 우연이랄까 이제 베텐으로 받은 건 조혜정 작가만 받은 거고 저는 이제 골대녀고 또 윤태진 씨는 이제 저와 또 그 타고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골대녀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기상을 신인상을 또 받고 그래서 뭔가 베텐 유니버스가 풍성하게 받은 것 같은 느낌. 그게 약간 땡튜브에 많이 떠가지고 봤는데 저는 약간 베텐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라디오 작가상을 받고 커트가 이제 저한테 넘어온지는 전 몰랐는데 옆에 김구라 형님이 정용국이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표정이 보여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정용국이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거기 수상 소감할 때 그 요일별 게스트들을 작가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정용국 씨 얼굴이 잠깐 옆에 CC로 뜬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유일한 스케줄이 제 라디오입니다. 굉장히 웃겨요. 그랬더니 웃겨. 7년이 됐는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걔가 살아있어 이런 느낌. 그렇죠. 걔 아직도 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정확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언급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때 근데 15년 전에 코미디 스타상 받았을 때는 그 수상소감 어떻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겠어요 그냥.
시키는 거 뭐 그 누구누구 이름 얘기해야 된다. 소속사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해줄 거다. 그럼 이제 그거 얘기하다가 앞에 감독이 끊으라 그래가지고 적당히 얘기하다가 아주 망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재미도 없고 약간 공개 코미디언들이 워낙 희극인들이 상을 그 연예에서 많이 받으니까 예. 근데 수상소감 길면 이제 편성이 무한정 늘어지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중간에 받는 분들 빨리 네. 끊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같이 이제 그 맥락 없는 상들은 1부에 끝나요. 시청률은 2부에 몰리기 때문에 1부가 재미가 없는데 거기서 자꾸 누구 감사하다 이러니까 PD가 이거를 너무 많이 끊더라고 앞에서.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내 스타일이야 이거 했어요? 아 퐁퐁퐁 했을 때 받았습니다. 어. 네, 받아가지고 별로 의미도 없었고요.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는 상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없더라고요. 연예대상 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은근히 뭘 받는 거는 그 최근에 신설된 명예사원상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뭐 이제 돈도 좀 주고. 좋다. 아니, 돈이 아니라 이제 그 금을 좀 주거든요. 야 좋네요. 네. 제가 그때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는 그때 봤을 때 누가 상 받는다고 꽃다발 막 주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저 꽃다발은 계속 쓰여지는 거구나. 회전될 때가 있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요즘은 그렇습니까? 꽃다발도 이제 너무 많이 오면은 네. 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되게 이상해서 꽃다발도 작은 걸로 바뀌고 이제 아예 꽃다발을 그 시상자만 전해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아예 따로따로 줍니다. 저는 워낙 옛날이라서 15년 됐으니까. 예, 저도 많이 꽃다발 달라졌죠. 받았는데 그 이제 골대녀 팀 나중에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이럴 때 우리 누가 그 꽃다발 들고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갖고 있었는데 다시 줘야 된다고 달라 그래가지고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또 남자들은 꽃다발 들고 집에 들어가봤자 할 것도 없어요. 별로예요.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축구. 예. 너무 잘 어제가 봤어요. 아니라 오늘 새벽이었죠. 너무 잘 봤어. 나는 성재 씨 때문에 볼륨을 낮췄어요. 너무 시끄러웠나요?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우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다가 목 쉬겠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목 컨디션이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찔렀는데 네. 거의 그 샤우팅을 120분 내내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경기였거든요.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그 성재 씨가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번 경기를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옆에서 장전 해설위원이 제작 투자가 아예 안 들어오죠. 장지현 의원도 영화판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알거든요. 투자하고 배급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보는 사람은 재밌었다. 그렇죠. 이거 쓰면 욕먹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근데 3시 넘어서 끝나죠? 4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10시 45분에 방송 들어갔는데 킥오프 전에 거의 그 75분 동안 전토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시작하고 연장 가고 승부차기 가고 시상식까지 하니까 4시 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4시 반. 보통 경기를 볼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전부터 안 보는데 이번 거는 그 전부터 틀어놨거든요. 그때부터 성재 씨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거기 이제 앞에 그 CG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58분, 57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와 장난 아니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라이브로 보신 분들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평생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 경기가 끝나면 이제 호날두가 담배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뭘 담배세요? 이제 메달 대전이 끝난 거니까 확실하게 정말 길고 길었던 거의 15년에서 20년 이어지던 매호대전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신흥 축구 황제 음바페 시대가 시작된 걸 알려준 게 아닌가. 호날두 자체가 아예 언급이 안 되고 그냥 끝났죠. 결승전이 매호대전인 것보다 오히려 그 음바페가 상대였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현역 최고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페널티킥도 있었겠지만 그 음바페나 메시가 넣었던 골들이 너무 잘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완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축구 얘기 뭐 하다 보면 또 밤새죠 진짜. 밤새야죠. 네. 이용희님 대구 사는데요.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왔다가 용국 형님 곱창집을 봤습니다. 네. 용국 형님은 안 보여서 좀 아쉬웠지만 배텐 성질을 보게 되니 뿌듯하네요. 다음에는 몰래 가서 배성재 세트 먹어보겠습니다. 몰래 가도 베트남 거 압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면 압니다 그냥. 아니 들어가시진 않았네요. 네, 밖에서만 이제 봤다 그냥. 네, 그런 얘기죠. 저는 허리가 아파서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다크서클 크림을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동호회 회식을 갔습니다. 네. 이전에 2번 정도 본 여자 회원님 옆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본 다른 회원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하니까 여자 회원님이 제가 지금 꼬시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아무 일 없이 해산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짧은 사연에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교차가 되네요. 꼬시는 거예요? 이건 좀 자극적인 말이네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들어올 자리를 난 마련해줬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라. 근데 요거 부분보다도 이 옆에 계신 분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 이분은 계속 혼자 있는 거죠. 그리고 말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회식 장소니까 사람이 꽤 많을 텐데 이분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면 여자분이 어느 정도 인기가 좀 있으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기다린다는 건 이건 그냥 파토입니다. 그래요? 네. 열어줬잖아요. 들어갔어야 돼요? 네, 연락을 했어야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끝나고 여자분이 또 만나요, 밥 사드릴게요 이러진 않으니까. 본인이 뭔가 손뼉을 마주쳐줬어야 되는데 네. 뭘 안 했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거다. 그렇죠. 떠먹여줄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너무 기대했던 거고, 내가 처음 받아봐서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다 그냥 이거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어허. 네, 이거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호날두급 헤딩 클리어링이라고 하시면 걷어낸 거. 다 왔는데 채팅창에 꼬시다 이노마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긴 늘 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다시 네. 연락한다면 괜찮죠. 괜찮아요? 네. 오, 빨리 해야 됩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제가 쭈뼛쭈뼛 거렸어요. 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간이 넘어가면 내가 그냥 무시당했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정 감정이 아예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씁쓸하죠.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우리 많이 했던 얘기죠 평상시에. 이분이 혹시 본체 아닐까요?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사연 보낸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본인을 지금 약간 시점을 바꾼 거예요. 본인이 바뀌었다. 그래야 베텐러랑 어울리는데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라는 멘트를 들은 사람이 사연을 보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신빙성이- 재밌게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표정이 다 웃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재밌게 해? 무슨 얘긴데? 아무도 안 웃겨줬는데 본인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거의 얘기도 안 해줘야 됐어 하고 너무 뭔데 하고 끝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좋았다. 여자분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다. 오랜만에 베텐 사연 중에서 청신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청신호 맞다. 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의심스러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이분이 혹시 베텐러 아닌가? 대충 느낌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 뭔데? 차단당한 거죠. 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건 빨리 대시를 하셔야 이거는 이제 핑크빛 연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연말엔 원래 약간 패닉바이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 이제 급하게 막 만들었다가는 보통 1월 1일 되면 바로 후회하는데 그래도 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여심을 흔들리는 굉장히 큰 날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용해서 약간 둘이 돈독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뚠침펄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연애는 시작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해. 이분은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혼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뭘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 캐릭터 고정. 예. 자, 뉴진스의 디토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알파카님 여자분입니다. 물건을 빌려 쓰고 안 돌려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쓰고 까먹고 안 돌려준다거나 충전기를 빌렸다가 아예 코드 뽑는 걸 까먹어서 잃어버리기까지 해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제 물건 찾으러 다니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거든요. 다른 친구는 빌려주면서 이 친구만 안 빌려주면 쪼잔해 보이겠죠? 빌려주기 싫은데 방법을 알려달라. 그렇죠.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물건을 이제 굉장히 많이 빌려준 것 같은데 딱 집어보면 보조 배터리랑 충전기 2개 빌려준 겁니다. 네네. 그것도 한 번에 빌려준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차례는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안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얘기를 해요. 다음부터 안 빌려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그렇게 가져간 사람들은 똑같이
안 빌려주거든요. 그럼 저는 안 줘요. 싫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끼리 담배 피다가 담배를 안 갖고 와가지고 한 까치만 한 두세 번 하다가 다음부터 네가 사? 안 줄 거야? 다음부터 꺼져. 능력 없으면 끊어. 뭐야. 능력까지 가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꾸 이거 습관이거든요. 그 사람들 안 갖고 다녀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챙기는 게 습관이 돼서 괜히 안 빌려준 사람한테 자기가 욕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 이미 손절 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내 물건 내가 쓰겠다는데 복수 차원에서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말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안 빌려줄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거의 뭐 그러면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빌려줄 때 네. 보증금을 받자. 전당포처럼. 보증금 자체가 없다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지금 현찰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안 봐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냥 괜히 자기 물건 빌려주면서 상처받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담보를 맡아라. 값어치 있는 걸 안 갖고 다니더라고. 전체 싸구려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네, 이체해 이체 이런 식으로. 계좌 이체해 계좌 이체. 정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런 친구분들의 성격을 봤을 때 아니야 다른 분한테 또 가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방황하게 그냥. 네. 뭘 방황하게 내버려둬요. 나한테 한 번 온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말자. 내 물건인데 내 돈 내 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걸 왜 줘? 민증 갖고 있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나중에 민증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재발급해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사이에 굉장히 많죠. 자, 뒤에 쪼잔에 걸리는 건 좀 싫은데 그렇다고 빌려주기는 굉장히 거슬리고. 싫은 소리 한 번 해서 편해지는 게 낫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어차피 넌 안 갖다 주잖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편한 겁니다. 네. 네. 파파 언제 한번 살게. 그러니까 언제 살 거냐고 이 얘기를 한번 하셔야 돼요. 편하게 가야지. 자, 이분께 알파카님께 용국이의 일침. 솔직히 쪼잔해 보이면 어때요? 원래 쪼잔한데. 안 그래? 안 쪼잔했으면 이런 사연을 안 보냈지. 이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쪼잔하다는 얘기 듣는 건데 사실은 쪼잔한 경우들이 많죠. 네. 소심한 사람한테 소심하다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소심하기 때문에. 쪼잔하니까 쪼잔하단 말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거든요. 편하게 갑시다. 자, 하남자 인증이라고 하신 분인데 여자분이었고요. 대추나무 터리범님 남자분입니다. 네. 제가 아끼는 옷이 있습니다. 친구가 마라탕 면치기를 하다가 국물이 옷에 튀었는데요. 친구한테 세탁비를 받고 세탁을 맡겼는데 이 미세 얼룩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러저러해서 똑같은 옷으로 새로 사달라고 하니 친구가 서운하대요. 미세 얼룩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입으면 안 되냐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속상합니다. 용국스님이 보기엔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큰 문제를 제시하신 것 같네요. 본인이 봤을 때는. 일단 친구 세탁비는 사이인데? 받았어요. 네. 세탁비를 달라고 했겠죠? 네. 무조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서 그냥 옷을 새로 사달라고 했답니다. 예. 이거 친구 아니지 않나? 이 정도면? 그냥 종업원이랑 그 손님의 관계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갈 거면? 마라탕 면치기를 해서 튀었으면 한 사발이 튄 것도 아니고 국물 2개 튀었는데 네네. 그걸 갖다가 옷이 흰색이라고 친들 밥 안 먹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공시렁대면서 뭐야 이거 지워지지도 않고 진짜.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밥 먹다가 불편해서 세탁비 내가 줄게. 지금 줘. 이거 새로 사야겠는데 계속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떠냐. 이미 한번 세탁을 했는데 안 지워진 거니까 나중에 또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불편한 스타일이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뒤에를 파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건 모르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세 얼룩입니다. 큰 게 아니라 미세 얼룩이 안 지워지고 본인밖에 안 보인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그냥 주변 지인을 봤을 때 이런 일은 한 번도 접했던 경우가 없어서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을 잘못해가지고 네. 뭘 들다가 축 떨어져가지고 풍덩 해가지고 면이 네. 뭐 물이 튀었다, 네. 국물이 튀었다 이러면 네. 모르겠는데 면치기는 네. 사실 허용되는 범위 아닌가요? 살짝 그렇고 면치기라고 했으니까 국물이 많이 튀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짬뽕 국물 여기다 엎질렀어. 그럼 이제 보통 남자애들 거기서 많이 웃죠. 막 웃다. 야 이거 빨간색 됐어.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세탁비를 달래는 경우도 많이 없고 뭐
그 친구가 미안하면 주기는 하는데 약간 좀 전 정서에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고가 완전 고가면 모르겠는데 약간 이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 예. 겪는 일이라서. 자, 앞치마 좀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앞치마. 이미 우정에 얼룩졌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우정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얼룩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 합석한 것 느낌 그런 느낌. 그렇죠. 테이블 없으니까 합석하세요. 예. 예. 그리고 미세 얼룩이면은 뭐 아닙니다. 예. 네. 다음부터 옷에 보험 들어놓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은근히 또 옷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친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옷이 또 굉장히 또 아끼는 옷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찌드상에 얘가 아까보다 더 쪼잔하다고 하십니다. 아, 첫 번째 사연보다? 예. 기가 막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쪼잔 대회 어. 열어야겠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네요. 우정마저 미세했다. 우정마저 많이 미세했네요, 진짜. 미세 얼룩이 아니라 미세 우정이었네. 자, 가루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가루를 만드세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추나무 토리범님께 용국이의 1칩. 진짜 우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면치기 전까지 우정이었다. 예. 예. 옷은 뭐 괜찮죠. 이 정도면. 어디 마라탕집일까요? 맛있나 보네요. 맛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 친구는 아마 음식값 다 냈을 겁니다. 그 친구가 밥도 안 먹었기 때문에. 쪼잔대왕. 예. 떨어진 단추님 여자분입니다. 가루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네,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가루는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저는 오지랖이 넓긴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앞사람 등에 머리카락 붙어 있으면 떼주고요. 가방 열려 있으면 알려주고 누가 뭘 흘리면 같이 주워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울면 달래주고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니에요. 그러다 몇 번 지각도 하고 도를 믿습니다. 기도하러 갈 뻔한 적도 있어요.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성격을 좀 바꿔야 되나요? 특별한 일이 없나? 직업이 없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네. 왜냐면 급한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 자기 일에 바쁘면 남 일에 신경이 잘 안 가죠. 예. 제 주변에도 이렇게 오지랖 넓은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 성격을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쇼핑 이렇게 무슨 타운 큰 데를 지나가다가 바닥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가 검은 종이를 바닥에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뛰어가서 쓰레기통에 넣고 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녹색불 돼서 황색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건너요. 그래서 혼자 저기 있어요. 저희 놔두고 그냥 갑니다. 완전 잘못됐거든요. 예. 그 성격이 지금까지 안 변하더라고. 그리고- 공중도덕 의식은 굉장히 투철한데. 그게 봤을 때 이제 한두 번은 재밌어요. 웃겨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네. 이 친구가 중간에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것저것 빌려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진짜요? 네. 주변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인대. 오지랖하면 결국 큰 손해 본다. 네. 자기 실속은 많이 없는 거죠. 네.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이거는 바꾸고 싶어도 아마 못 바꿀 것 같습니다. 타고난 기질이다.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집안에 형도 있거든요. 네네. 형은 더 많이 주워 쓰레기를. 이게 그 집안적인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좋긴 좋은데 앞으로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이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감동 스릴러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요? 오지랖이 넓으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진짜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눈에 보이면 그걸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남들이 봤을 땐 이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괜히 불편하게 이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고 이게 어디서 또 문제가 걸리냐면 커플이랑 밥 먹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깻잎 막 다 띄워주는 거예요. 깻잎 먹어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어쨌든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전 연락 안 합니다. 불편해서. 자, 이분께 용국이 1침. 앞사람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떼어주고.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네요. 상관없죠. 자, 머리카락 있어요. 저 없을 때 게스트로 함께했던 칸토의 세레머니 듣고 옵니다. 해성재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소 읽고 뇌 약간 고친다님. 네. 저는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장님 아재 개그가 진심 재밌어요. 근데 저 혼자 빵 터지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부 떠느라 그러는 줄 압니다. 좀 억울한데 아부용 웃음이 아니라는 걸 다른 직원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용국스님 개그도 좋아합니다. 기분 나쁘겠는데요. 저를 걸고 넘어졌네요. 네, 정용 씨가 아재 개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저는 아재 개그를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말장난인데 네네.
이제 기억하는 것도 많이 없고 개그맨들은 습성상 재미있는 건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하려 그래요. 근데 제가 아재 개그를 외우는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요? 노루가 다니는 길은 노르웨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전 얘기를 그다음부터 안 했거든요. 네네. 얘가 싫어가지고 너무 막 비호감인 거야. 예. 근데 이거를 좋아한다. 약간 유머 코드가 여성분들과는 맞지 않는다. 그냥 부장님 느낌 살짝 난다. 본인도 부장 되면 저거를 외웠다가 다시 할 거다. 이런 거죠. 아하. 그리고 부장들은 왜 항상 아재 개그를 하는가? 예. 그게 이제 먹히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 옆에서 자꾸 리액션을 해줘서 그런 겁니다. 아, 리액션이 사실 개그맨들을 춤추게 만들죠. 맞아요. 예. 닉네임도 자세히 보시면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이거거든요. 이거 원래 웃으라고 쓴 말인데 안 웃긴단 말이지 이거를. 정말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도 솔직히 이 정도의 재미없는 문구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 잃고 외양간을 뇌 약간 고친다로. 어디서 베껴온 느낌 살짝 있긴 그렇죠. 있는데. 베낀 거죠. 이제 어디서 네. 본 거니까 저도. 근데 또 약한 거를 베꼈어요. 잘못됐지. 근데 부장님은 또 자기 개그에 웃는 사람들을 또 감쌉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웃기기도 한데 주변에 봤을 때 사람들이 쟤는 뭐 저런 걸 갖고 웃어 이런 건데 웃음이라는 건 참는다고 뭐 안 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향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주변에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남들이 보면 이제 뭐 앞에서 싹싹하게 딸랑딸랑. 예, 그거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웃긴 웃어야지 뭐. 네. 퇴사하라고 하신 분이니까. 이게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퇴사야. 퇴사하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입지는 탄탄할 것 같은데요. 탄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부장님의 사랑만 많이 받을 것 같고. 아, 예. 부장님 잘못되면 같이 예. 패족 신세. 같이 가는 느낌이고 예. 나머지 동료들은 많이 싫어하죠. 그리고 동료들이 하는 개그가 분명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료와 부장님 사이에서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 정보를 교류하고 아, 본인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민심은 안 좋고. 예, 예. 간신으로 가는 거죠. 부장님이 사장님 되도록 밀어야겠네요. 그것도 할 겁니다. 부장님 무조건이죠. 예. 이런 친구들 근데 사회에서 꼭 남아 있더라고. 오래 갑니다. 명이 길어요. 예. 네. 부장님 내년에 명퇴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제 같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찾아가야죠 또. 저를 또 불러주셔야죠 부장님. 그렇죠. 예. 잘못 듣네요.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확실한 건 여친은 없으면 확실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재 개그를 했는데 앞에 상대방이 안 웃으면 본인만 웃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힘들죠. 자, 슬프네요. 네, 다 여자분들 이유 있죠 뭐. 자, 7018님. 신입이 들어왔는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영어도 컴퓨터도 잘하는데 속도도 빨라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팀 회의 중에 부장님이 저랑 신입을 대놓고 비교하시더라고요. 김 과장, 요즘도 영어학원 다녀? 시간도 아낄 겸 신입한테 배워보지 그래? 이러시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회의 때마다 이런 식인데 부장님께 그만 좀 하시라고 살짝 돌려 말씀드려야 할까요? 오늘 쪼잔 잔치네요. 얘기한다고 하셔도 부장님 얘기는 안 하겠습니까? 예. 아니, 김 과장, 영어학원 요즘 다녀? 신입한테 배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짜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배우고 이럴 리는 없잖아요. 네, 이게 가장 기분이 상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하는 정도. 내 얘기 안 들려? 들었어요. 알아들었다고. 이게 넘어가는 거지 뭐. 세상 쪼잔. 진짜 빈정상했을 때. 이게 이제 부장님도 이제 뭐 진심 반 농담 반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괜히 약간 좀 찔리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은 겁니다. 뭐요? 이미 그 회사에서 내가 뭘 잘한다 많이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 아, 그래요? 항상 나를 찾더라고. 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근데 그런 입지를 본인이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딱 인정하는 순간 너무 편해집니다. 아이 신입 잘하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연말에 잘릴 것 같은데. 난 늙어서 글씨도 안 보여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럼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는 일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은 못할 수도 있지 뭐. 예.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잡일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 말이 군대인 줄 알아요. 여기 진짜 너무 막 던진다고 그러고. 아니 군대면은 사실 일 못해도 괜찮죠. 네. 자존심 굽히고 적절히 리액션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느 하나에 딱 꽂히게 되면 본인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다 감쌀러 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일 낫죠.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받아쳐야 됩니까 부장님한테? 그냥 이제 씹는 거죠. 김 과장.
아 들려 얘기하세요. 뭐요? 듣고 있어요. 그게 뭐야? 누가 그렇게 얘기해? 아, 이렇게 얘기 한번 해야지. 회사 생활 안 해봐가지고. 아니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옥타브가 살짝 높았을 뿐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살아야죠. 병나요 안에서 진짜. 채팅창에 부장님도 좀 배우세요라고 받아치라고. 아 그게 제일 잘못되는 말입니다. 내가 온 거를 그대로 치는 거. 김 과장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해봐. 곧 자영업 하실 뜻이라고 하시면 되고. 아 그렇죠. 예. 네 이거는 근데 뭐 약간의 그 직장 분위기가 이런 거긴 하지만 너무 한 마디에 자기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정도면 들이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엔 아무도 들이받아 본 적 없는 분이 그쵸.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론상 들이받아. 집에서 이제 그 타이핑 하시느라 정신 없으셔가지고 여자친구 없을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느낌이 여자분 같습니다. 느낌이 여자분 같아요. 그래요? 네. 왠지 제 생각에는 네. 성별 미상이긴 한데. 네. 예. 남자분들은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영어는 어차피 안 달린 거기 때문에. 누가 뭐 신경 쓴 사람 많아요. 그래요? 예. 신경 아예 안 쓰지 않을까?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확실한 건 그만두면 신입이 지쳐서 먼저 그만둡니다.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지나갑니다. 포지션 싸움 할 수 있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게시판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물로 다크서클 크림을 저희가 드립니다. 오늘 정용욱 씨와 함께 했는데 모자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제가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리. 메시와 음바페가 같이 쓰는 모자 아닙니까? 네. 생제르맹. 예. 예.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생곱창이라고 하시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내일은 큰 거입니다. 생록빵, 계란빵, 생방 신인상 받은 추니어라고 예고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사이먼 도미닉 짠해입니다. 야한 꿈꾸세요.